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이승열입니다. 부산에 있는 국제신문사에 1995년도에 입사를 해서 지난해 6월 정도 그때 제가 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8년 신문사 생활을 했는데 미루어 보니까 26년은 기자 생활을 했고 마지막 2년은 경영 일선에 조금 관여를 하다가 마케팅 본부장을 끝으로 퇴직을 했습니다. 얼핏 먼저 기억나는 게 1996년 정도 제가 입사하고 1년 채 안 됐을 때인데 그때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미국의 소고기, 미국 쇠고기를 수입하기 위한 그런 문호가 좀 개방됐습니다. YS 정부 때니까 세계화 바람이 불었고 미국에서 쇠고기, 수입 쇠고기를 이제 들어왔는데 미국산 LA 갈비, 지금도 많이들 드십니다만 LA 갈비에서 국내에서 소비자가 사간 그 고기 안에 납탄이 미국에서 보니까는 나중에 취재를 해서 알았습니다만 목장에 카우보이들이 소를 잡고 막 몰고 갈 때 한 번씩 총으로 납탄을 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납이 박혀 있었는데 우리가 검역하는 과정에서 통관하고 검역하는 과정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고 들어와서 유통이 되었던 거죠. 그것들은 결국 제가 전국 최초 보도를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좀 이슈가 되었고 이후에 정부에서 이것은 문제가 많다. 수입 쇠고기를 들어올 때 들어오더라도 별로 준비 없이 했다는 그런 지적을 받음으로써 정부가 그것을 인정하고 제도를 좀 바꿨습니다. 검역을 좀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바꾸고 미국 정부 또 미국 상무국으로부터도 제가 이제 공식적으로 사과와 함께 바꾸겠다. 자기들도 미국에서 나갈 때부터 좀 검역을 좀 하겠다. 그런 결국 기사 한 건으로 제도가 바뀌고 국민 대다수의 어떤 건강을 조금 지킬 수 있었다. 그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 그로부터 한 세월이 많이 가서 2004년, 5년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사회부 사건 팀장을 할 때인데 그 당시 땅 투기 바람, 부동산 투기 바람이 좀 심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도 동부산, 해운대, 이쪽 기장 쪽은 특히 개발이 되지 않은 그런 땅들에 대해서 차후 개발 이익을 호재를 노리고 땅을 좀 사서 큰 불로소득을 좀 거두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도는 나름 좀 정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기장에서 토지 거래 허가제라 해서 기장에 오랫동안 몇 년 이상 살아야 되고 토지 거래 자체를 아주 좀 엄격하게 규제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격이 없는 분들이 편법으로 약간의 권력을 이용하여 공무원들이 눈을 감아줬다고 할까. 그렇게 해서 땅을 아주 풍광이 좋고 한 그런 곳에 땅을 좀 사고 거래를 했다가 그런 사실을 저희가 이제 팀을 짜서 저희가 특별 취재팀을 만들어서 취재를 한 후에 그분들이 다 사법 처리를 받고 제대로 좀 발려놓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권력자들 가진 자들이 조금 더 큰 이득을 보아보겠다고 불법을 저질러서 권력의 힘을 빌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 경종도 울리고 부동산 투기 바람에도 조금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좀 도와야 되겠다는 그런 기사를 좀 많이 쓴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간혹 그 중에는 안타깝게도 그런 좀 후원이 많이 답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세상과 작별을 하는 그런 경우도 몇 번 있어서 그럴 때마다 제가 좀 남몰래 안타까움을 좀 전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게 좀 기억이 납니다. 직업으로서 기자가 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요즘도 많이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시대에는 저희는 80년대 학번들이고 아직도 민주화 이런 거에 대한 열망이 사회적으로 클 때여서 세대가 그 당시 386 세대라고 했으니까 세대가 기자를 많이 좀 선망하던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1인 미디어 시대라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업으로서 기자, 신문기자든 방송기자든 통신기자든 기자를 원한다면 적어도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정의감입니다. 불의를 그냥
불법적이고 부당한 것에 대해서 그냥 넘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주 어떤 사안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야 됩니다. 호기심 많은 사람이 뭔가 좀 알아보려고 하고 저건 왜 저래? 이건 왜 이래? 이게 맞나? 이런 호기심을 가졌을 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할 수 있거든요. 호기심이 많고 정의감이 크고 또 도덕성, 정의감 그렇게 하면 좀 도덕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덕성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면서도 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속으로만 그런 거 가지고 있고 실제로 자기가 실행을 할 용기가 없으면 기자를 하면 안 됩니다. 뭔가를 쓰려고 할 때, 취재를 해서 쓰려고 할 때 머뭇거리면 안 하는 게 낫거든요. 안 쓰는 것보다 못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기자로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은 다독과 다작입니다. 독서라는 게 항상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지식을 좀 쌓고 그것을 또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사안이나 이슈가 있으면 글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감상적인 시를 쓰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자기의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런 글들을 많이 써봐야 됩니다. 신문사든 방송사든 기자직 시험을 칠 때 반드시 글 쓰는 시험을 칩니다. 어떤 사안에 이슈를 주고 주제를 던져주고 자기 나름의 주장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글 쓰는 연습을 평소에 많이 하시면 기자가 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고 또 기자가 되고 나서도 아주 진짜 훌륭한 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행복을 이야기합니다. 약간 역설적이지만 저는 제가 기자가 되었을 때도 행복하다는 느낌을 받기보다 지금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이 정말 많다. 그런 책임감 같은 걸 먼저 느꼈던 것 같아요. 역사의 현장에서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하고 그걸 제대로 바로 쓰고 전달하고 싶다. 그런 목적으로 제가 기자가 되었는데 되고 나서 합격했다는 소리를 듣고 발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저는 행복하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다. 이런 약간의 부담감, 책임감 이런 게 더 컸던 것 같습니다. 한동안은 행복이라는 말을 저는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쯤 이제 퇴직을 하고 28년간의 신문사 생활을 접고 나와서 보니까 행복은 정말 먼 데에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치열하게 고민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하는 그 하루하루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나에게 그런 자리와 그런 기회가 주어졌음을 그때가 정말 지나고 보니까 행복했더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일례로 보면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그게 다 행복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어떤 일이 흘러갔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안에서 그래도 내가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가야지 이런 생각으로 찾다 보면 찾아지거든요. 제가 일례로 스포츠부에 2002년도에 제가 가보니까 한일 월드컵이 그 해에 열렸고 부산에서 한국이 역사적인 월드컵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제가 그 소식을 누구보다도 빠르고 아주 흥분된 마음으로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전달할 수 있었고 그리고 히딩크호가 4강까지 갈 때 계속 동행을 하면서 할 수 있었고 또 부산 아시안게임이 그 해에 있었는데 가을에 있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역사의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수많은 그 체육인들 뿐만 아니고 지역민들의 어떤 힘 그런 열망 이런 것들을 전하고 눈물과 웃음과 기쁨과 슬픔까지도 모두 다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 지나고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 행복은 지금 당장 오늘만 어떤 느끼는 마음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든지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극복하려고 좀 노력하고 실제로 극복이라는 생각보다는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찾고 보람을 찾고 거기서 뭔가 하나를 남겨두고 가자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지내다 보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게 중첩된 어떤 나이테가 촘촘하게 색깔이 곱게 그렇게 단단하게 되었을 때 나 참 행복했다. 지금도 행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에 감사한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